언론에 수십 년을 종사하시고 현재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인문학 책을 여러 권 쓰신 고 기자 출신 그분도 채널에서 페미니즘 그까짓 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수 우파에 대해 페미니즘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었나? 왜 우리 사회를 이렇게 하나의 문화 전쟁이거든요. 이것이 문화 전쟁인데 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 우파는 그까짓 거 이렇게 하는지 제가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처럼 이렇게 직접 수준이 꽤 높으신 분인데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 누구나가 페미니즘, 여성인권, 성차별에 대항한다 그러지만은 페미니즘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에게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정해봤고요. 참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 제가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저는 좌파 진영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좌파 진영에 있었고 그러나 저는 좌파 진영에 있었지만은 굉장히 회의적인 좌파였어요. 저는 북한의 그 3대 세습을 비판하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저는 지지하고 그리고 좌파의 어떤 큰 체제인 큰 정부가 아니라 저는 정부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인 보수였고 부분적인 좌파였어요. 그리고 저는 반공주의자였고 마르크스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좌파였으니까 좌파 계열에서는 저는 좀 희한한 별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좌파의 그 다른 문제점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저는 이제 홍진당 당원도 했었고 홍진당 부정선거 폭력 사태를 보고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고 저는 지금은 좌파를 완전히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좌파를 떠난 사람을 보수우파가 과연 안아줄 수 있을까? 저는 그 정도 좀 의문적으로 좀 남고 어쨌든 저는 좌파를 완전히 떠난 사람이고 그리고 잘 압니다. 굉장히 잘 알아요. 저는 2000년 노사모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압니다. 이 사람들 생태를. 그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모순과 그리고 그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용감하게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쓸 수 있었고 사실은 그 책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아무도 출판을 안 해주죠. 페미니즘 그 하나의 사상이 이게 유행을 탈 때는 다 그쪽에 휩쓸리지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 제가 책을 그동안 2권을 썼는데 페미니즘과 싸우면서 2번째 책은 사실은 일러스트도 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책은 그림도 그려주지 않아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에 완전히 이렇게 그냥 한몫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출판도 어렵고 모든 번역도 그래. 번역도 좌파 진영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나는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 좀 작업을 해줬으면 늘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고 저는 이번에 계기가 들어가지고 어떤 것이 이 페미니즘 프로파간다거든요. 이 선동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미니즘은 분명한 신좌파 체제예요. 이게 페미니즘이 보면은 나경원 여사도 페미니스트잖아요. 그리고 82년생 김재영 그 소설 읽고 눈물을 흘렸고 보면은 이 보수 정당에도 페미니스트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이 페미니즘은 신좌파적 체제예요. 뉴레프트예요. 68혁명
그 학생 저항 운동, 청년 저항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등장한 거예요. 물론 그전 여성 운동이 있었죠. 참정권 운동, 뭐 법적 운동, 교육적 권리 운동, 또는 어디 그런 거 노동의 권리 이런 것을 여성들이 싸우고 갔지만은 그 당시에는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페미니즘 우리가 말하는 현대 페미니즘, 컨템포러리 페미니즘은 분명히 신자파의 해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페미니즘은 하나의 프로파간다. 우리가 지난 몇 년을 되돌이켜 봅시다. 이 페미니즘이 어떤 현상을 만들었나요? 철저하게 남녀 갈등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요. 제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해서 남녀 분리주의로 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제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남녀 갈등을 일으킨다. 이제는 우리가 너 예쁘다 소리도 못해요. 이제는 옷기만 스쳐도 우리는 성추행이에요. 이제는. 응? 그리고 과거에 내가 썸을 탔거나 연애를 했거나 두려워요. 몹시. 이 여자가 언제 또 터뜨릴지 모르니까. 미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페미니즘 프로파간다가 파괴적 이데올로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이 국가 자체를 남녀 관계,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요. 여동생이 페미니스트다. 그 가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아들, 어머니, 여동생이 이렇게 셋이서 사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페미니스트예요. 그래서 이 오빠를 집에서 왕따를 시켜요. 페미니즘이 굉장히 이게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데올로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우리 사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거 어떤 사회예요? 이렇게 불행한 우리가 사회를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젊은 남녀들이 서로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지금은 무서워서 못해요. 지금은 사랑도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어디 가서 합니까? 내가 언제 또 당할지 모르는데 파괴적 이데올로기예요.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 페미니즘 역사와 그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어쨌든 파괴적 이데올로기고 페미니즘 원리는 딱 두 가지예요. 남자를 억압자, 여자는 희생자. 철저하게 이 구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가부장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여성을 압제한다. 남자들을 압제자다. 여자들은 약자다. 여자들이 왜 약자입니까? 얼마나 오래 살죠? 얼마나 교육 수준이 높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여성 장수 국가예요. 1등은 당연히 일본이겠죠. 여성들이 너무 오래 살아요. 그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과 교육과 모든 사회적인 요건 다 좋으니까 오래 살죠. 그런데 페미니스트는 뭐라 그래요? 여성들이 살기 지옥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대학을 남자들보다도 10% 이상 가고 경찰청의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이 70%가 넘어요. 초등학교 교사 80%가 넘고 이 보세요. 약사, 간호사 전부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여성들이 자기들 억압자다. 쌩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30 여성들이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지지했죠. 남성들은 그거 완전 반대죠. 우리가 지지율이라 보면 이런 현상은 당연히 이 파괴적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1968년에 프랑스에서 신좌파 운동이 일어났어요. 항상 뭐든지 프랑스에서 시작합니다. 프랑스 인권운동, 프랑스 혁명 이렇게 하면 이것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은 프랑스의 손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자크 데리다가 프랑스에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이걸 부흥을 해가지고 전부 이 프랑스에서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6학년도 프랑스 소르보르 대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청년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때 신자파 운동에서 페미니즘이 등장을 합니다. 현대 페미니즘이. 그전까지는 여성들이 참정권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 운동은 왜 생겨나냐 하면은
이 신자파 운동을 이끄는 남성들이죠. 되게 남성들이 굉장히 학식도 그때는 대학을 많이 갈 때고, 근데 이 남자들이 다 쥐는 거예요, 권력을.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우리도 권력을 다오.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앵글로색스 백인 여성들이 그 대학에 많이 진출할 때예요, 그 당시에. 그 뭐 흑인이 갔겠어요? 히스패닉이 갔겠어요? 여기서 대항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운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현대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우리가 지난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페미들이라고 있잖아요. 젊은 여성 페미니스트들 나와서 막 계속 뭐 우리가 여성 인권, 여성 개방 운동 막 그러잖아요. 이때 다 한 거예요. 이미 50년, 60년 전에 다 했던 것을 왜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이데올로기를 왜 지금 가져왔는가? 통탄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여성들 남성 정말 능력 있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희생자야, 우리는 약자야. 그냥 길거리 뛰쳐나와가지고 남성은 잠재적 문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1970년 초에 미국에서 했던 가락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든지 이론을 수입하면은 오리지널보다 더 해요. 더 독하게 들어와요. 먹을 수도 없게끔 만들어요. 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귤이 뭐 이렇게 강을 건너면 텐자가 돼요. 페미니즘 텐자가 된 거예요. 먹지도 못해. 시국 떨고 먹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페미니즘 운동이 정체성 정치로 발전을 합니다. 정체성 정치라는 것은 인종 문제, 페미니즘 문제, 동성애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정체성 정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종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는 인종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모두 페미니즘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 정치가 포스트 모더니즘 1970 중반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하고 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거죠. 그 다음에 PC주의, 요즘 말하는 폴리티컬 커넥트니스, 뭐 정치적 올바름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뭐 인종도 뭐 골고루게 써야 된다. 뭐 흑인 인어공주가 나오고 우리가 또 뭐 옛날에 또 어떤 영화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그 스칼렛 오할라가 이제 그 여성 그 흑인 노예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이런 것도 다 성차별이다. 막 이러면서 이게 PC주의예요. 이게 전부 좌파의 프로파간다예요. 철저하게 좌파의 문화혁명, 문화전쟁 자신들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수 우파의 딜레마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68년 이후부터 쭉 그러면 보수 우파는 뭘 했느냐? 어떤 만들지 못했어요, 기기를. 좌파는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요. 용어를 만들어내고 요즘에는 우리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차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성과 차별 사이 하나를 더 넣어요. 여성 복합차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말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을 차별하는데 복합적으로 차별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능력으로 삼고 그래. 그래서 계속해서 좌파들은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담론화시키고 지배하고 그걸 가지고 사회운동을 해요. 우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페미니즘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그 연원을 알지를 못하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 그 페미니즘 운동은 다 미국식 모델이에요. 우리가 미국식 그 자유주의,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건너왔듯이 페미니즘은 철저하게 미국식 모델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이 안티 페미니스트 운동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페미니스트들이
가서 그냥 뭐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뭐 대항을 하고 막 이러지만은 안티 페미니스트 운동도 같이 일어났어. 이 당시에 1970년대 동시에 같이 일어났어. 그 우리는 지금 안티 페미니스트라면 굉장히 욕먹잖아요. 너 그럼 성차별주의자냐? 너 여성 인권을 반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미국 보수에서는 안티 페미니스트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어요. 자, 이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돼 있어요. 필리스 슐라플라이인데 미국 보수 정치 운동의 디바예요. 얼굴도 정말 아름답고 모델을 해도 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보수 정치의 아주 최고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는 말이 뭐냐면은 나의 승리는 필리스 슐라플라이의 승리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필리스 슐라플라이는 이 페미니즘과 철저하게 싸웠어요. 그 안티 페미니스트 액티비스트예요. 그리고 1950년대 말부터 공화당호를 하고 이 현대 보수 운동의 창시자인 그런 여성이에요. 책을 26권을 썼고 자녀가 6명이고 가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변호사 집안. 뭐 하나 집안은 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공화당 보수 정치의 가장 그 시발점이 베리 볼드워트거든요. 베리 볼드워트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를 했어. 이제 낙선을 했는데 잠깐만 죄송한데 여기 마스크 다 해주세요. 마스크 뭐 내리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올려주세요. 네. 저기 주 교수님, 예. 우리 선생님 지금 마이크 사용하면 목이 안 아프실까요? 아니 마이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 이 베리 볼드워트부터 공화당 당원이 되어서 이 보수 운동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건 트럼프까지 거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2달 전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남녀 평등 헌법 수정안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평등 개정안인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우리는 그 헌법에 담아낸 거예요.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 그 동성애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이게 거세게 밀어붙이는 운동이에요. 이게 ERA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슐라플라이가 볼 때는 자신이 보수 가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합법화 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인 낙태. 슐라플라이는 낙태를 반대를 했죠. 근데 이 남녀평등헌법 개정안이 이게 이제 통과되면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낙태가 공식적으로 찬성 이렇게 되는 그 법안인데 이것을 페미니스트들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이것이 상하원을 통과됩니다. 공화당도 60% 이상이 이게 성평등 개정안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구조가 상하원 통과하면 주정부의 비준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헌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슐라플라이가 스탑 ERA라는 보수 정치 운동을 이끌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 가톨릭 그 보수 종교 여성 정치 여성들을 정치를 이끌어내온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 전까지는 크리스찬들이나 뭐 가톨릭 교회분들이 여성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필리스 슐라플라이가 이것은 우리의 가치 어긋난다 그러면서 스탑 ERA 운동을 펼치면서 그 종교 단체 여성들을 다 보수 정치 운동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페미니스트 판타지.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책이 2003년도에 나온 책인데 정말 저는 이 책을 누군가가 작업을 좀 해줬으면 굉장히 그리고 슐라플라이는 베리 볼드워트 시절에 미국 보수의 강령 이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이 그때 300만 부가 팔렸어요. 미국에서. 그 정도로 보수 정치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저 그리고 상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주 정부의 기준을 할 때 막아냈어요. 그게 미국이 50개 주에서 38개 주가 동의를 하면 이게 통과가 되는데 슈나플라이가 이 운동을 하면서 그걸 다 막아냈어요. 대단한 여성이에요. 이 보수 정치에. 그리고 이 스탑 ERA가 끝나고 난 후에 이글 포럼, 미국의 상징이 독출이잖아요. 그 이글 포럼을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글 포럼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트리스 슐러플라이의 일생을 보면 이제 최근에도 미니 시리즈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가 케이트 블란쳇인데 그 케이트 블란쳇의 그 주연으로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미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이 정도로 이게 보수 여성들이 안티 페미니즘 운동을 다 막아낸 거예요. 왜 우리는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영페미들이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떼법을 부리고 여자라서 뭐 빨리 잡았네, 여자라서 빨리 죽었네, 여자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왜 보수 정치인들은 왜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 소개도 되지 않았어요. 이 저는 저 책을 꼭 번역해서 출판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이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크리스틴 홉소머즈. 보수주의자죠. 그러나 페미니스트예요. 그러니까 보수에도 페미니스트 분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적대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에코티 페미니즘. 그러니까 공정한 페미니즘. 남녀가 함께 공정하게 서로 파트너로서 살아가는 그런 페미니즘. 이 크리스틴 홉소머즈는 이거 남녀 임금 격차 이거 설명도 굉장히 잘해요. 있어요. 이게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크리스틴 홉소머즈가 이런 근데 이제 크리스틴 홉소머즈는 보수주의자고 미국의 이제 그 헤리티지 재단 또 뭐 미국 기업 연구소 싱크탱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명한 학자예요. 학자고 대표작이 누가 페미니즘을 훔쳤는가, 페미니즘을 연락에 비판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보수에서 이걸 작업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속수무책 이게 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의 근거가 되고 이승만 학당에서 반일종족주의 책을 쓴 얼마나 반향을 일으키고 그게 훌륭한 근거가 되는데 왜 안티 페미니즘에 대해서 서로 두려워하고 저는 보수분들이 너무 소심하지 않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 소개했던 책들이 꼭 좀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꺼요? 한 개 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그러면 도대체 이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대체 페미니즘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어떻게 나왔나 사실은 깊이지기 알아야 되고 그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많은데 제가 빨리 넘어가면서 도대체 이 페미니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정파가 되었는지 제가 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저는 페미니즘을 버리자. 휴머니즘. 우리가 보편적 인권이라는 그 휴머니즘이잖아. 남녀 무슨 가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휴머니즘으로 가자. 저는 그 주의자예요. 그런데 저를 무조건 무슨 어디 아주 그냥 혹독한 안티 페미니스트로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이 억울하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2015년에 이제 메갈리아라는 영페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이제 이끌기 시작한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젊은 친구들은 이게 어떤 상징인지 다 알 거예요. 아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넘어갈게요. 근데 2015년에 영 페미니즘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여성학, 대학 강단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고, 네, 좌파 여성 단체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운동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페미니즘이었죠.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지 분출되지 않았어요. 분출된 건 2015년부터. 그런데 2000년 뭐 이때부터 이제 페미니즘 그 안에서 여성 운동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 쪽의 최대 여성 단체가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민우회, 뭐 전국 성폭력 상담소, 또 뭐 한국 여성의 전합 이런 게 다 1980년 말에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부가 만들어지잖아요. 2001년에 여성부가 만들어지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직도 그냥 여성가족위원회 이렇게 했어요. 그 2000년 물 들어올 때 노조는다고 2000년 김대중 정부가 들었으니까 여성부를 딱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2001년 여성부가 창설되면서 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거세게 시민사회 운동하고 페미니스트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일학 유명하게 만든 16대 총선이 2000년에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낙천 운동을 하고 총선 시민 연대를 꾸리잖아요. 그게 백인 유권자위원회라고 만들어서 박원순, 김기식, 조희연, 전대환 이제 그분을 이제 보이긴 했지만 박 시장은 그때 총선 시민연대를 꾸리면서 여기에 여성단체들이 대거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2000년에. 그 2000년 1월에 총선 시민연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00년 7월에 운동사회 성폭력 구리법이 백인위원회라는 단체가 실시한 거예요. 그게 한국형 미투의 시발점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때 그 좌판에 성적 문란이 말도 못한 거예요. 운동권 안에. 이거는 보수의 아젠다가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너무나 그 안에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우리 법이 백인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100명의 여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조, 또 동성애 그룹, 또 여성단체들, 페미니스트들이 모여가지고 2000년 7월에 이제 운동사회 성폭력 우리 복지 백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무차별적으로 시상공개 다 했잖아요. 지금도 그 시상공개 다 돌아다녀요. 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서서히 권력을 쥐기 시작해요. 2000년 여성부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그리고 2000년 5월달에 그 운동권들이 그 5.18 전야에 가서 새천년 NHK 가라오케 가가지고 막 술판 버리고 부부수 추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여자들 불러서 그냥 뭐 어깨동무하고 임수경 뭐 욕하고 뭐 이정도 우상호 그때 송영길 NHK 술판 거기 이제 가라오케 이름이에요. 그 임수경은 뭐 누가 NHK 미국 방송에서 뭐 인터뷰 하러 가는 줄 알고 자기는 모르고 갔다는데 술집 이름이에요. 가라오케 술집 이름이에요. 그래서 2000년 5월달에 그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도 다 있잖아요. 송영길, 우상호, 임종석 그 사람들 NHK에서 술판 벌린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그러면서 2000년 7월에 그게 생긴 거죠. 성폭력 뿌리뽑기. 보수학을 하고 상관없어. 자기들끼리 그냥 뿌리 뽑자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 전부 다 그냥 다 남자들이 다 성폭력이나 던지고 뭐 운동사회 가부장성 뭐 이러면서 가부장성은 그 좌판에 굉장히 뿌리 깊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받으세요. 두 가지뿐이에요. 좌파 남자들은.
마초와 착한 마초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성적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2008년에도 민주노총과 그 정교조 그 사이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망다니면서 강간 미수 사건이 좀 일어났죠.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일인 거예요. 지금 미투 보세요. 우파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오거돈 박은순 하면서 또 어디 전북 김제에 또 서로 너 나하고 너 뭐했지 이렇게 훈련이 어디 그쪽 아젠다예요. 그런데 이 덤태기를 누가 썼나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와 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다 뒤지고 씌운 거예요. 니네들 다 똑같아. 자기들이 보려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 어쩌고 다 그쪽 아젠다예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도 대표를 10년 동안 한 사람이 지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에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고 여성 단체연합회 남인수 권비력 다 국회의원 다 됐잖아요. 권력을 서서히 쟁취하기 시작한 거 2000년. 그러면서 2015년에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거예요. 메갈리아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2015년 8월에 만들어지자마자 김선미 여가부 장관 만들기 후원 모으기 시작했어요. 2달 만에 1억 2천만 원을 모아서 진섬이에게 딱 줬어요. 그러면서 진섬이 비서관이 의원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글까지 쓰고 얼마나 정치적인 거예요. 이게 여성운동하고 관련 있나요? 철저하게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작업이었어요. 물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엄밀히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성정치, 성권력을 얻기 위한 그게 2000년부터 쭉 시작해가 2015년에 이제 터져버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미투라는 그 광기의 시대다 지금. 왜? 페미니스트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우파적은 속수를 제기해요. 아까도 왔죠. 여성폭합 별별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그 단어를 가지고 거의 중독성에 가깝게 그 단어에 집착을 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최대 무기는 그녀들이 혓바닥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기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 우리의 무기는 이 혓바닥이라고. 말로서 다 하자. 입자가 얼마나 많아요. 말로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페미니즘은 철저하게 남성 혐오예요. 남성 혐오. 내가 이거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일부라는 이론에 이 폰티어식을 잔뜩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영페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톡식 메스컬리니티라고 해가지고 남성성은 독이다. 남성성은 해롭다. 이게 지금 요즘 영페미들이 새로운 트렌드예요. 끊임없이 남성성을 조세해 나가는 거예요. 남성들이 남성성을 가짐으로써 성폭력도 일어나고 남자들이 그래서 이 남성성을 없애자. 남성성은 독이다라는 그런 톡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페미니스트들이 요즘에 다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얘네들 쓰는 말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성갈등의 진원이 당연히 여성가족부죠. 최근에 여성가족부 해체 10만 4일 만에 10만이었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다. 저는 이거 달성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국회에 동의하려면은 실명하기 다 해야 돼요. 로그인도 해야 되고 다 실명하기 10만 명이. 그래서 물론 기각시키겠죠. 뻔하겠죠.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거기 위원장이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예요. 서영교는 완전 꼴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물론 기각을 지키겠지만은 저는 그 여성가족부 해체 10만 명 이게 정말 저는 놀라웠어요. 정말 이거는
않는가. 그 정도로 성 갈등만 일으킨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1년 예산 1조 2천억을 쓰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40% 인상해줬어요. 예산을.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가 7천억이었거든요. 1조 2천억이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 펑펑 써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맨날 무슨 위원회 만들고 여성 무슨 폭력기구 전담기구 만들고 거기에 무슨 예산이 100억, 50억, 500억 이거 다 조사해야 돼요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쓰는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카르텔을 형성했죠. 무슨 같은 좌파 여성 같은들이 철저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들이 다 권력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거기 박봉정숙 원장이 직무 정지가 당했어요. 올해 상반기에 정규직을 67명을 썼대요. 그 인사 분명히 인사 분명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무 정지시켰대요. 그 정도로 아주 이 예산을 가지고 마구마구 성전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마구마구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 31조예요. 이거는 각 부처별로 다 35개 부처에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무슨 여성센터를 만든다. 다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이 31조만 우리가 알뜰히 하면은 우리 빈곤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빈곤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청년들이나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동반 자살한 일가족이 22가구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에요. 차상위 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국가 예산,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부 예산, 성인지 예산만 딱 절약하면은 우리나라에 빈곤도 없앨 수 있는 그 정도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마구막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평등 지수가 아시아 1위세계 10위예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걸 유엔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끊임없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은 삶은 지옥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를 합니다. 페미니즘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예성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그 프랑스에 이제 요 정도 돼요. 최초에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그 여성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페미니즘 오히려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머니 여성 특징을 가진 남성 환자를 할 때 바로 페미니스트 이렇게 한 거예요.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게이 정도 되겠죠. 남자가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페미니스트냐 뭐 이러면서 그 어려움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페미니즘 여성주의잖아요. 명확한 여성주의이고 여성의 지위와 권한 강화예요. 남성은 아니에요. 여성의 지위, 권한 강화. 그래서 철저하게 성 갈등을 유발시키는. 페미니즘은 남성 지배적인 문화를 매달 남성 가부장들 없앤다.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하죠. 그리고 앵글로색슨 백인 여성들, 많이 배운 여성들이 주장이고 이상이고 투쟁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페미니즘은 미국에서 발전했고 우리는 그 미국 모델 가져오고 미국의 대학의 여성학을 그대로 수입을 한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만 그전에는 186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 참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구 여성들은 정말로 굉장히 이거는 피나는 투쟁을 해서 사실 참여권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점은 사실 인정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저 얻었잖아요. 1948년에 재헌헌법이 도입이 되면서 그냥 남녀 고통수고속 자동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페미니즘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참여권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명페미니즘 날 잡아먹으려고
우리가 어째서 페미니즘 운동하는지 사실이잖아요. 제가 군종 시절에 제한헌법 도입되면서 그냥 얻었어요. 서구의 여성들은 정말 많이 이 참.